항노화 산업, 엔티에이징이라고 하는데요. 항노화 산업 트렌드를 통해서 노년기의 노화를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단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항노화 제조산업 실태조사라는 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항노화라는 것은 노화 현상을 방지하거나 늦추기 위한 일련의 예방, 관리, 그리고 치료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 그 항노화 산업 트렌드를 보면은 미용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그리고 식이 보조, 이런 부분이 점차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치료제 쪽을 보면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게 많은데 눈과 관련된 거라든지 골다공증과 같은 뼈, 그리고 신경퇴행성 질환, 전립성 비대증, 골관절염, 이런 것들의 시장이 점차 그 비중 우선순위로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기능식품, 이렇게 네 가지 산업군을 크게 항노화 산업 전략화 단계에서 구분하는 새로운 제조 산업 관점에서의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실제로 항노화 의약품을 제조한다는 것, 그리고 의료기기로 주로 측정하는 용품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미용과 관련된 화장품 제조, 건강식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산업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의료품 의학기기를 매출 기준으로 보면 동맥경화용제가 가장 그 비중이 큽니다. 약 1조 8천억 정도에서 크고요. 그 다음에 혈압강화제, 그리고 기타 중추신경용약, 이런 순으로 항노화 의약품이 시장에서는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요. 의료기기라고 한다면은 보정용 안경 렌즈, 이게 약 1,1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극을 주는 뭐 안마기나 자극기, 혈당 측정기 순으로 의료품, 의료기기, 항노화 산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협소한음이라고 보여지고 조금 더 넓게 하면은 외모 관리, 건강 관리까지 확대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넣게 되면요, 그 화장품에 대한 것, 그리고 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것까지 해서 그 전체를 항노화 제품 제조 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체 화장품을 보면 매출 기준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주름을 개선한다든지 자외선을 차단한다든지 또 미백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매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연 활동을 너무 즐기고 뭐 운동을 너무 즐기다 보니 자외선에 민감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지금은 뭐 얼굴에 여러 가지 그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점차 더 젊게 보이려고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나이가 많지만 액티브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점차 주름 개선이나 자외선 차단, 뭐 미백, 이런 것들의 영향이 커지고, 특히 최근에는 아주 간단한 시술 또는 성형, 이런 부분까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하면 아마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설문을 하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현금이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그 관심 있는 것이 건강식품이 됩니다. 아마 50대 정도까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실제로 65세 정도가 되면은 그 건강, 몸의 징후를 느끼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도를 놓게 보면 60세부터는 단연코 건강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기존의 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면서 오래 사는 것도, 몸이 점점 그 노화되는 것에 따른 증상들을 몸으로 실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건강상품,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홍삼 선물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유산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러한 고령층화 산업이라든지 시니어 라이프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시니어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유산균인 경우에는 한 2만 원 이 정도 가지고도 당신의 생활 범위에서 구매를 해서 당신의 몸을 지킬 수 있고 건강을 기분 좋게 한다라는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된 그런 수준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과학적으로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하면서 외국에서는 새로운 기술 중에 이러한 유전자 치료라든지 유전자에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만 보더라도요, 이러한 뭐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을 약간 볼 수 있는데요. 노화에 대해서 그 한 연구에서는 노화의 9대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세포가 노화된다. 그리고 줄기세포가 고갈이 된다.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이 변형이 되고 유전체가 불안정해지고 끝 분절이 마모가 되며 후성 변형이 생기고 단백질의 항상성이 상실되고 영양소 감지 조절에 실패하게 된다. 즉 모든 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억 개에 달하는 이런 세포들에 관련된 것들로 연구를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기백님이 비율 동향 리포트에 보고한 항노화 기술의 연구 사례 및 기술 동향을 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화세포의 직접적인 제거 혹은 노화세포의 부정적인 기능을 억제하는 전략은 기존의 다양한 질환에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분히 우리가 만나는 의학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암을 미리 진단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암 환자라 할지라도 옛날처럼 5년 생존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어져서 예전에는 불치병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대부분 많은 경우에 늘려주거나 고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새는 이제 암에 대해서 표적암 치료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도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전체 범위를 한다면 지금은 그 표적의 약물을 항암 치료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최근에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비가 현재는 없다니겠지만 아주 그냥 정밀하게 타깃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기술까지 발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양 의학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은 노화 연관 질환들을 예방 및 지연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약 73세에서 75세의 건강 수명, 평균적인 그 수명을 더 늘려지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은퇴를 하고 나서 예전에는 70세 정도 되시면은 굉장히 잔치도 하고 칠순잔치를 하고 굉장히 오래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지금의 70세는 제가 보더라도 피트니스 강사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심지어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를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더라도 아니면 더 길어진 생명, 건강 수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평균이니까요. 그런 것들의 기술의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저희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에서 활동하시는 조명진 대표가 유튜브에 건강마마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데요. 세포의 재생과 보수 능력이 떨어졌다. 이 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세포의 재생과 보수 능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 떨어지는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몸이 너무 산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어떤 정신적인 이완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세포를 표적으로 해서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포의 재생 그리고 보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까지를 우리가 항노화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노화라는 것은 고령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심지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더라도 건강해야 하는데요. 그 건강하지 않고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 비용이 가장 많이 지출이 되고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에 부담이 되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의료비 지출이나 이런 부담으로 작용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체 기능 저하부터 시작했고요. 실버 산업 초창기에는 아마 이 부분이 직접적인 의료품, 의료기기에 국한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웰니스라는 개념 같은 걸 놓으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들,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을 통해서 외모에 나타난 주름, 자외선, 미백 이런 것들로 가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건강식품으로 그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큰 그 대다수는 홍삼이나 유산균처럼 대중적인 것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요. 최근에는 이 관심이 우리 몸의 원리 그리고 세포로 더욱더 방향성이 좁혀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놀라운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이 생기는데요. 비단 표적 세포를 공략하는 것 외에도
전체 몸의 재생, 세포의 재생,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까지 항노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방향은 여기서 앞으로 더 나가면 어떤 것일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20년 전에 이제 실버 산업이 개화기가 됐을 때 어떤 학자들의 연구가 많았냐면 장수 마을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왜 저 마을의 어르신들은 더 오래 사실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뭐 김치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아주 작은 비중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지역의 특산물이다, 생각이다 여러 가지들을 연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적인 실질적인 몸의 변화 외에도 몸의, 마음의 영성이라든지 또 특히 제가 본 많은 수많은 시니어들은요, 오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새롭게 떠오르는 오늘을 즐기고 어떻게 새로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러한 자세에 따라서 항노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실례로 10년 전에 봤거나 20년 전에 봤던 그 분들이 그대로 겉으로도 젊음을 유지하고 삶에 있어서도 활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물론 신체가 주는 그 노화의 단계는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술의 발달,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들이 섭취하는 영양소의 발달,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되는 세포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새로운 자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항노화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제공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